자, 12강 1번부터 보겠습니다. Some of animal communication techniques are instinctive. instinctive 무슨 뜻? 본능적인. 그래서 일부 동물들의 의사소통 기법이 되게 본능적이고 require no learning. 그러니까 본능적이니까 학습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핵심일 거고. The honeybee 예시들겠죠. 꿀벌은 for example needs no lesson to execute or understand its dance. 그 춤추는 걸 통해서 의사소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이해하는데 학습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No lessons. 그러니까 1번 맞고요. So this particular language is obviously carried from one generation of bees. 그래서 이 특정한 언어가 분명히 carried 수동태죠. 실어 날라진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carry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물려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랑 같은 말이에요? 얘랑 같은 말이죠. 본능이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태어난 세대는 그 전에 부모 벌들이 한 거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대로. 자, in other cases, 또 다른 사례에선 animal language seems to arise from both genetically transmitted information. 그래서 다른 경우라면 이제 이거 이외의 경우 얘기하겠지. 그지? 동물의 언어가 arise 발생하다 완전 자동사. 그래서 genetically transmitted 유전적으로 전수된다. 그 요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other case라고 했잖아. other cases. 그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여기가 흐름이 전환되니까 잘 봐야 돼. 아니면 뭐도 있을 수 있다. environmental learning. 환경에서의 학습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물들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선천적인 걸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환경에서 학습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other cases를 기점으로 얘랑 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one way to test this statement with songbirds. 그래서 노래하는 새들로 이 진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raise the birds. 여기서 raise는 키우다야. 알겠지? The birds in an environment in which they do not hear the songs. 그래서 노래가 들리지 않는 환경에서 얘네를 키워서 이걸 검증하겠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게 characteristic은 대표적인 전형적인 특징을 띠는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종 하면 딱 하면 이거라는 전형적인 특징을 띠는 노래들을 못 듣게 했대요. 그럼 hear는 사실 뭐랑 같은 말이에요? hear the songs. 요거 얘기한 거죠. 환경에서의 학습. 그죠? So some species, such as flycatchers, can produce their songs even when raised in acoustic abundance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는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 그들의 종의 딱 특징을 띈다. 뭐 그냥 요거 그냥 내려오면 되려나? 어반던스가 풍부함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일부 종들은 produce their songs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심지어 뭐 했을 때? acoustic 빈칸했을 때. Others 다른 애들은 such as wrens must have a model from which to learn. 자, 반대의 경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학습을 하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learning here가 이제 모델까지 내려온 거지. 학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온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다른 애들은 환경적인 학습을 통해서 한다. 그럼 얘네는 뭐라고 하면 돼? 학습적 환경이 아니라 그냥 유전적으로 물려받아서 한다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굳이 다른 애들이 하는 걸 듣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자동으로 알아서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죠. 어번던스가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해야 돼? 없다고 해야 되잖아. 뭐 absence 이런 거.
청각적으로 뭔가가 없는 환경에서도 충분히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답 4번 하시면 되죠. 그래서 in an experiment with cowbirds, 그러니까 새는 다 나오죠 지금. For example, chicks from North Carolina were raised around Texas adults. The result, the chicks grew up singing. 그래서 뭐뭐 하면서 크다라는 뜻이죠. 칡이 병아리, 꽃 삐약삐약, 그러니까 새끼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텍사스 억양으로 노래를 부르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환경에서 학습을 통해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문은 중심 내용으로도 취재가 괜찮을 것 같아. 동물들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다. 본능적으로 그냥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반드시 후천적인 환경에서의 학습을 통해서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첫 문장 잘 읽으셔야 돼요. To the extent that 이거 아예 하나의 표현으로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이거 앞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To the extent that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 했지? 뭐뭐 하는 정도까지, 뭐뭐 하는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to the extent that 이 동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The units in a social system 이거 되게 내용 되게 좋거든. 잘 봐. 그래서 사회 체계 내에서 유닛 단위란 뜻이잖아. 사회 체계 내에서 단위 하나하나가 are not all identical in their behavior. 그래서 행동 자체에서 다 모두 동일한 건 아니래. 그러면 여기 행동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유닛은 하나하나당 구성 단위니까 한 명 한 명 사람들의 행동 얘기한 거네. 그걸 이제 유닛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한 명 한 명당 다 행동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다 제각각 다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유니크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structure exists within the system. 그래서 이 체계, 그러니까 이 사회 체계 안에는 정관사 더니까 사회 체계 내에 구조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론, 사회 시스템 안에 모든 단위들이 행동에 있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정도까지 이런 정도에서 그래서 구조가 존재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다?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구조를 통해 서로 다른 행동을 틀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뜻 아니야. 그래서 이거 첫 문장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문제 풀 때 꽤 어려움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포함한 이런 고3 교재들에서 학습을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 잘 보면 솔직히 얘들아 to the extent that은 이제 몰랐다 손 치면 그냥 저렇게 단어 알려줬다 치고 여기 모르는 단어 있어요? 거의 다 알죠? 잘 보면 첫 문장 잘 보면 어려운 게 아니야. 문장 구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 근데 해석이 개빡세지. 요게 너네 2단계라고 생각하면 돼. 1단계가 이제 쉬운 문장들을 한글로 쉽게 변환하는 거. 아니면은 문장 구조가 한국어랑 어순이 좀 이상하니까 뭐 관계절약인가 도치구문이나 이런 거. 사실 오히려 그런 공부가 더 저차원일 수도 있어. 왜? 몰라서 틀리는 거니까. 그냥 알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알아도 문제야. 왜? 그냥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한글로 변환을 해도 그게 이게 뭐라는 말이야? 라고 하면 이제 망가지는 거야. 왜냐면 유닛을 유닛이라고 해석해버리고 쭉 갔는데 구조는 또 뭐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보고 저처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쌤, 첫 문장을 읽고 이걸 어떻게 해요? 이게 된다고요.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비문학 할 때 그래서 너네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니까 쭉 읽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읽어야 되고 이러는 거잖아. 알겠지? 자, 복습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We define structure as the pattern arrangements of the units in the system. 그래서 시스템 안에 유닛들의 패턴이 뭐야? 패턴이 있는 배열이라는 뜻이잖아. 패턴은 규칙성이라는 뜻이야. 너네 수열에서 얘기하는 그 규칙성. 그러니까 규칙성이 있는 배열이래요. 그러니까 구조를 우리는 규칙성이 있는 배열로 이해를 한대. 그러면 이 구조라는 게 이거잖아. 봐봐. 이제 좀 이해돼요? 그러니까 틀 안에서 통제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야? 얘네 예측 가능성이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당연히.
패턴드니까. 어떻게 하는지 예측이 될 거 아니야. 패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고로 뭐가 가능하겠어? 통제력도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사회 내에서 개개인들이 행동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틀이 갖춰지지 않으면 다 개판 5분 전일 거 아니야. 얘는 이렇게 하고 쟤는 저렇게 하고. 그럼 사회가 안 돌아갈 거 아니야.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너네 수능 영어는 절대 어려운 거 못 내요. 방금 제가 설명한 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어만 어려울 뿐이에요. 자, 그러면 this structure deny는 부인하다, 거절하다. regularity를 모르면 이제 요거 풀기가 어렵죠. regularity가 뭐예요? 이게 바로 규칙성이에요. 그래서 regularity and stability to human behavior in a social system. 그러니까 첫 문장 잘 읽으니까 그냥 끝났잖아. 그러니까 규칙성과 안정성을 인간의 행동에다가 당연히 뭐 해야 돼? 부여해야지. 그러니까 gives라고 해야지. deny는 주지 않다는 뜻이니까 반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it allows one, 자 one 가리키는 거 없으면 그냥 우리 불특정 사람 to predict behavior, predict 나오잖아 이러니까 predict behavior with some degree of accuracy. some degree 어느 정도의 적당한 수준. accuracy는 무슨 뜻이에요? 정확함, 정확성이라는 뜻이죠.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갖고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행동을 예측한다. 그러니까 얘랑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structure represents one type of information in that it 빈칸 uncertainty. 자, in that 뜻. 내신하기 전에 하고 왔잖아. 부스터에서. in that 내가 뭐라 했어? such that, in that, now that 이거 세 개 잡아줬잖아. 아, such that, so that, now that, in that 이거 세 개. 한 적 있지? in that은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뜻이야. 그래서 that이 접속사. 내가 맨날 that 것이라고 해석하라 했잖아. 여거는 명사절이 아니라 부사절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외우세요. 자, 뭐 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올린다, 내린다 라는 점에서 구조는 이러한 정보의 한 측면을 표현한다. 자, 그러면 불확실성이 accuracy랑 반대말 아니에요? 그러면 구조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가 흐름이 계속 타고 내려왔어야 될 거 아니야? 불확실성은 부정, accuracy는 긍정이니까 여긴 당연히 부정이니까 부정을 해야 긍정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decreases 라고 해야겠죠? 얘가 B의 근거. 자, 이렇게 풀면 돼요. Perhaps we see an illustration of this predictability that is provided by structure in a bureaucratic organization. 자,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정확한 예시 하나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이러한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을. 근데 그게 우리 구조에 의해서 제공되는 예측 가능성인데 그게 bureaucratic, 이거 각자 안 다뤘지? 이거 관료제라는 뜻이야. 관료제. bureaucratic. 그래서 관료제의 라는 뜻이야. 그래서 관료 조직, like a government agency.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정부 부처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런 관료 조직에 특히 이런 예측 가능성이 제시가 된다. The well-developed social structure in such a system consists of hierarchical positions. hierarchical 지난번에 했지? 이거 뭐라 그랬어? 위계, 계층. 이거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잘 형성된, 잘 발달된 사회 구조가 consists. 그러니까 주어, 동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consist 같은 경우 뭐뭐로 구성되다 자동사로 써요. 그래서 특히 전치사 of를 써서 능동으로 써야 돼요. 특히 잘 구성된 사회적 조직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계층적 포지션, 위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위계가 있다는 게 뭐랑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사원으로 입사했어. 그 다음에 뭐해? 주임 달고, 주임 달면 대리 달고, 대리 달면 과장 달고, 과장 달면 차장, 차장 다음 부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부터는 임원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위계라는 게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predictability랑 같은 말이잖아. 알겠지? 그래서 giving 분사구문이네요.
giving individuals in higher ranked positions. 그래서 높은 위치에 있는 조금 윗대가리 분들이 뭐를 갖게 해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관사도가 이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긴 거야. 이거 서로 무관한 명사예요. 그래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무슨 권리를 준다? 얘다 이슈가 동사로 쓰면 뭐게? 너네 이거 이슈 그냥 문제라고 해석했을 거야. 말이 안 되지. 정관사 더했으니까 투부정사가 후치수식일 거 아니야. 이거 투부정사거든. 이슈 타동사로 쓰면요 발급하다예요. 발행하다. 너 민증 나왔지? 어? 고2 때 하지 않나? 아 너네 둘 다 생일 안 지났어 아직? 12월생이세요 혹시? 아 진짜? 혜린이도? 그럼 우리 다 12월생인데?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신기하네. 난 당연히 받았겠지. 왜냐면 너네가 12월생일 확률이 되게 적으니 12분의 1이니까 당연히 받았겠지 하고 이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다음 달에 발급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슈 거기 막 이슈도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써 있어 영어로. 자 오더는 명령이겠죠. 그러니까 명령을 발행한다. 그러니까 명령을 써서 야 이렇게 해라고 저기 하다란다라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to individuals. 그럼 봐봐 higher ranked가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누구여야 돼? lower여야지. 그지? 여기가 higher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업무 지시를 내리면 하급자는 그냥 그거를 지시에 따라서 따라야 된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 얘기 한 거죠. 자, 다음. 너 12월 며칠인데? 12월 20일? 혜린이는? 12월 5일? 아, 여기 너가 제일 빠르네. 저 16일이에요, 저. 12월 16일. 그래도 다행히 시험은 끝나고 네. 12월생이면 너 그러면 잠깐만 크리스마스랑 퉁치겠는데? 너 그렇지? 두 개나 합산해서 주시지 않아? 아 따로따로야? 나중에 이제 귀찮아진다 이제. 12월에 생일면 좋은 거 많지. 일단 만 나이로 하면 한 살 깎을 수 있으니까 11개월 우려먹을 수 있으니까 남들보다 한 살 어린 거잖아. 나도 어디 가면 32이라 그래. 친구도 다 33이니까. 자, 그러니까 그 빠른 년생 애들, 그러니까 나는 이제 92년생이니까 93년 1, 2월 애들 있잖아. 그 쉽게도 웃긴 게 20대 초반에는 우리랑 나이 똑같이 하고 다니면서 20대 후반부터는 은근 한 살 깎더라. 그래서 지난번에 카톡 보니까 33살 막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형이라고 부르려고 했거든. 또 그건 또 싫은가 봐요. 자, provenance는 좀 어려운 단어. 출처.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왔는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재밌게 얘기하면 근본이야 근본. 이 근본 없는 자식한테 그 근본이요. 그래서 provenance in collecting is the proof of originality. 독창성, 고유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유성을 증명한대. 뭐 할 때? 수집할 때. 수집 또 나왔네. 지난번에도 나오더니. 그래서 어디에서 왔냐가 우리가 수집할 때 고유성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지침이 된다라는 거죠. 자, collector seek, authentic 이거 맨날 잡아줬던 거예요 내신 때. authentic, sincere, genuine 다 뭐예요? 진짜, 진심 어린. authentic은 모르면 안 돼. 그래서 authentic originals with provenance because they are more valuable. 그래서 수집가들이 보통은 원본, 오리지널이 얘들아 S 붙였지. 그럼 이거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로 봤다는 거잖아. 그것도 셀 수 있는 거. 이거 원본이란 뜻이야. 예를 들면 뭐 모나리자 원본이라든가 아니면 고흐의 작품 진짜 찐 원본 이런 거 있지. 그런 원본들을 진짜 찐 원본을 수집하려고 한대. 특히 출처가 있는 거. 왜냐면 걔네가 훨씬 더 가치가 높으니까. 훨씬 가치가 높은 이유는 뭐겠어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증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더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리지널리티니까 authentic은 맞겠죠? But why are originals more valuable than an identical copy?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뭘로 풀어도 되냐면 identical 똑같이 생긴 카피, 모조품이랑 반대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1 해갖고 이거랑 대립시켜서 맞았다 해도 되고요. 알겠죠? 자, one could argue that for forgeries, forgery가 위조품이란 뜻이거든. 위조. 그러니까 forgery 자체를 그냥 추상명사, 즉 못 쓰는 명사로 했으면 위조 행위, 위조란 뜻인데 지금 저 복수명사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위조품이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조품. Or identical copies reduce the value of originals. 그러니까 당연히 짭은 원본의 가치를 줄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왜냐면 they compromised 이번에 compromise 뭐야? 약속하다. 그건 promise 아니에요? compromise 타협하다. 근데 여기 타협하다라고 하면 너네 여기 문장 해석이 안 됐을 거거든. compromise가 사실 그 서윤이가 얘기한 promise에서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서로가 약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주고 너도 내줘야 그래야 타협이잖아. 근데 나쁘게 쓰면 뭐예요? 내가 내줬는데 난 내주기만 하고 난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컴파운드 뜻 뭐라 했어? 컴파운드가 명사 쓰면 혼합물, 섞다란 뜻이잖아. 섞어서 좋아질 수도 있는데 섞어서 어떻게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김치찌개에다가 민트 초코 넣으면 어떻게 돼? 왜 민트 초코 좋아하니 혹시? 아 그럼 말이 안 되잖아. 뭐라고 할까? 아 예를 들면 요하정은 좋아할 거 아니야. 이제 김치찌개 요하정 넣으면 먹을 거예요? 끔찍하잖아. 거기다 벌꿀집 넣고 막 하면. 그러니까 컴파운드가 이런 느낌이야. 섞어서 더 안 좋아지는 거. 컴프로마이즈도 안 좋은 뜻이 뭐냐면 손상시키다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럼 봐봐. 가치를 줄이니까 부정이잖아. 왜? 더 가치 있는 거니까. 그치? 흐름 타고 내려왔죠? 근데 뒤에가 해석이 안 됐을 거야. 자, market force 하면 시장의 힘, 시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시장력이라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요와 공급의 시장력이 무슨 말일까요? 그걸 아는 게 여기서 제일 핵심이에요. 너네 그 애덤 스미스 들어봤죠? 국부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 보이지 않는 손 기억나요 혹시?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 뭐냐면 시장에 알아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 등을 포함한 경제 원리에 의해서 시장은 알아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기능을 하고 통제가 되니 국가는 나대지 마라. 야경국가론 펼칠 때 근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시장력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반드시 있는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그거를 훼손한대. 무슨 말이야 이거? 이게 가치잖아. 가치가 없어. 그러면 사 안 사?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야. 근데 가치가 높아. 그러면 사겠지. 수요가 있으니까.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마켓 포스가 결국 밸류, 가치 얘기한 거야. 자 그럼 여기가 부정어니까 여기도 어떻게 해야 돼? 부정어 해야 되지. 끝. 2번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풀었을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in the same way,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that a prolific이 다작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 1년에 막 작품 엄청 많이 내는 prolific artist who floods the market with work. 자, 작품으로 그냥 시장에 그냥 쏟아내는 다작하는 작가가 enhances the value attributed to each piece. 각각의 작품에 귀속된 이라는 뜻이야. 귀속된 가치가 근데 다작하면 그러니까 시장에 쏟아지잖아. 시장에 쏟아진다라는 게 희소 가치가 높아 낮아 당연히. 게다가 공급이 올라가면 뭐가 줄어들어? 수요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 희소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컴프로마이즈는 같은 말이잖아. 자 그럼 봐. 그러면 각각의 작품에 귀속된 가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죠. 근데 인핸스라고 해놨잖아. 탈락. 자 그러면 단어 공부한다는 하는 측면에서 손상시키다 compromise 말고 U로 시작하는 undermine도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손상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하시면 됩니다. rarity, rare에다가 명사형 쓴 거잖아. 그러니까 희소성이라는 뜻이야. 희소성. 그래서 희소성은 means limited supply. 그래서 이게 너네
명품의 역설이라고 있어. 예를 들면 너네 어, 그 페라리랑 람보르기니 이런 거 알지? 막 최소 금액이 막 2억, 3억, 4억, 5억 막 이러잖아. 엄청 비싼 차거든. 그러면 당연히 비싼 차를 파는 회사니까 페라리 특히 페라리는 그러면 벤츠보다 훨씬 더 잘 나가야 되잖아. 어떻게 생각해? 그지? 그렇게 생각하죠. 페라리 같은 회사가 오히려 돈을 더럽게 못 법니다. 왜일까요? 팔 수 있는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급 차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딜 것 같아? 현대자동차요? 거긴 고급이 아닌데 많이 저급이에요. 물론 현대자동차 세계 3위 안에 드는 메이커예요. 생산량으로. 포르쉐입니다. 포르쉐. 포르쉐가 그거 벤치마킹 진짜 잘한 건데 포르쉐가 고급 차라는 이미지와 함께 그러면서 대중화까지 딱 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포르쉐 겁나 많잖아. 근데 포르쉐가 이게 사야지 하고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야. 그러니까 BMW, 벤츠, 뭐 아우디 이런 게 애들 있잖아. 제네시스 이런 거. 이런 거에 위에 단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사는 게 불가능한 게 샀다 쳐. 가다가 예를 들면 혜린이가 실수로 쿵 하고 박았어. 근데 갑자기 현대자동차였으면 한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면 고칠 수 있는 걸 한 300에서 500만 원 달라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기 때문에 포르쉐는 뭐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차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대중적으로 엄청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포르쉐가 고급차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갑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벤츠 얘네보다 더 잘 나갈걸? 겁나 비싼데 그 최소 금액이 막 7천만 원이래. 완전 핵깡통. 막 그 깡통을 근데 누가 포르쉐를 깡통으로 사겠어. 옵션 좀 넣잖아. 그럼 갱 1억 5천 갱 돌파해. 그래서 명품의 역설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너네 뭐 톰 브라운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명품을 급식에 입기 시작하면 그건 이제 명품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톰 브라운이나 이런 애들 있었잖아. 걔네가 이제 갑자기 확 떨어졌지. 특히 루이비통도 그렇고 옛날엔 되게 비싼 거에 명대사였는데 중국 애들이 막 하도 사니까 안 살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희소성이거든. 그러니까 명품이 비싼 이유가 희소성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애플 그거 헤드셋 있잖아. 이거 욕 많이 먹었는데 헤드셋 원가 얼마인 줄 알아? 나 그거 듣고 충격 먹었어 진짜. 쟤네 한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팔아제끼잖아. 원가가 10만 원 막 이런데 10에서 15만 원? 그거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60만 원을 팔아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품은 기본적으로 그런 희소 가치를 통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찌도 그렇고 솔직히 그거 원가 되게 싸거든. 물론 비싼 거 쓰겠지. 근데 마진율이 어마어마해. 근데 문제는 뭐다? 너도 나도 차면 또 그게 희소성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너네 특히 패션 쪽에서 명품 중에 명품 누구라 그래 보통? 에르메스. 나 진짜 그때 에르메스 갔다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 뭐지? 그냥 뭐 스카프 이런 거 막 쓱 주웠는데 막 200만 원 막 이렇게 써 있고 핸드백 막 3천만 원. 근데 그때 강남 신세계였나? 거기 갔는데 줄 서 있는 거야. 그 저기 뭐야? 샤넬이랑 디올? 여기는 뭐 그냥 한 2시간 기다려야 되고 에르메스도 줄을 서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 에르메스가 그냥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와 씨. 이게 강남이어서 그랬나? 강남 고속터미널 거기 있는 데로 갔거든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불경기잖아. 그럼 명품이 더 잘 팔려. 그러니까 소득이 양극화돼. 그래서 어디가 제일 잘 팔리냐면 다이소랑 명품. 여기가 불티나게 팔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for many collectors, however, possessing an original object. 그래서 원본을 갖고 있다는 게 당연히 뭐겠어? 그러니까 부자들이 왜 원본을 사겠어? 고흐나 이런 사람들 거. 왜? 그게 뭔가 그 사람, 그걸 만든 사람과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연결돼 있다는 거. 나 이제 이 사람 거 갖고 있다. 이런 걸 충족할 수 있으니까 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art forgery. 그래서 미술 모조품은 is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가 없대.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뭔가 필수품이라는 그 관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심리적으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뭔가 내가 그 사람이랑 예술가랑 내가 뭔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그런 믿음. 그게 없으면 원본을 뭐하러 사겠습니까? 그죠? 그냥 모조품 사고 말지. 모나리자 원본은 진짜 얼마일까? 그거 엄청 비싸겠지?
자, 12강 6번.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어휘입니다. 12강 6번. 자, the need to belong is so innately human that. 자, 얘들아 이거 so that 구문이에요. so that. 그러니까 이건 that은 접속사 that이죠. 예,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근데 innately면 부사잖아. 근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명사구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속하고 싶은 이 욕구가 완전히 딱 인간다운 타고난 인간스러움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no one can deny its importance. 그 누구도 이 소속감에 대한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소속감, 이게 소속하려는 욕구가 소재가 되겠죠. 소위 우리 사회문화에서 그 내 집단 외집단 배우잖아. 내 편, 네 편. On some level, 어느 정도 수준에서 we all want to be accepted by others.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이게 belong이랑 같은 말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so much so that social exclusion. 엄청 많이 원하기 때문에 so that 그렇기 때문에 social exclusion, inclusion causes the same areas of your brain. 너네 뇌의 같은 영역이 to light up, 활성화되도록 한대. 근데 그게 그 영역이 뭐래? physical pain이 does 하는 거래. pain은 부정이잖아. 그치? 그러면 안 좋은 말 나와야지. exclusion 써야겠죠? 배제, 사회적 배제. 그러니까 사회적 배제가 그만큼 우리의 신체적, 그 물리적인 뇌가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Think of a time when you felt that you did not belong.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지 않았을 때의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When you are unwelcomed, unloved, treated with suspicion, or even ignored.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따 당한다는 거 아니야. 상상해 보면 끔찍하죠. How did it feel? 그게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If not painful, 만약에 고통스럽지 않다? 그러면 it was most likely not a situation you would want to find yourself in again. 자, 그러니까 만약에 고통스럽지 않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다지 그 소속감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결국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다.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많이 아프다. 자, this is part of the reason we try to 빈칸 people. 이게 바로 우리가 뭐뭐 하는 이유야 라고 돼 있는데, fire는 해고하다고, hire는 고용하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뒤에를 봐야겠지. culture fits래. fit이 뭐야? 너네 피팅룸이라고 하잖아. 옷 입어볼 때 나랑 맞는지 입어보는 거잖아. 딱 적임자라는 뜻이죠. 맞는 사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적임자를 뭐 한다? 뽑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랑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이 fit가 결국 얘기하는 게 뭐야? 위에서 얘기한 accepted잖아. 그지? 그러니까 뽑는다고 해야죠. We want to avoid having people who are unhappy or quit because they don't fit in. 그래서 별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오는 걸 삼가고 싶어하고, 아니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우리랑 안 맞는 것 같으면 안 뽑는다 이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보고 B 해도 되고요. 자, 하지만 only hiring people who fit in. 여기가 핵심인데,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어? 오히려 다양성이 생산성을 올린다.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발표하거나 했을 때 다 발표 점수 높았거나 뭐 입상했거나 하면 싹 다 팀플하면서 무조건 한 번은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 그러면 무조건 다 결과가 좋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다 너도 나도 똑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뭉쳐 있으면 오히려 뭐 한다? 그게 diversity of perspective needed to drive innovation.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다양성의 관점을 뭐 한다? 당연히 제한한다라고 해야지. 자, 근데 사실 일단 C를 푸는데 가장 핵심 근거는 벗으로 뒤집었잖아요. 그럼 흐름이 뒤집혔다는 거지. fit in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the alternative, 대안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대안은 create an inclusive. 그러니까 inclusive가 뭐예요? 포용적인, 포괄하는 이라는 뜻이죠. 아우르는. 그러니까 지금 얘랑 반대되는 걸 거 아니야. alternative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inclusive는 긍정이니까 그럼 당연히 부정어인 limit이 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 해먹는 건가 싶기도 해요. 미국이 인종이 다양하게 다 모여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조만간 다문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저런 건 또 장점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driven by enlightenment ideals. enlightenment이 뭐게? enlighten이 뭐야? 뭐라 해야 되지? 밝게 만들다, 환하게 하다라는 거잖아. 이거 계몽이야, 계몽. 우리 유럽에서 계몽주의 사상할 때 그 계몽이에요. 꿈에서 깨게 한다, 정신 차리게 한다. 그래서 driven by enlightenment ideals, exploration gradually evolved from the wholesale plunder of foreign lands in search of gold to move virtuous scientific purposes. 자, 이 질문은 왜 빡세냐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계몽주의 사상에 이끌려 이렇게 하면 돼요. 계몽주의의 이데아, 아이디어, 이상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깨우쳤다는 거잖아, 이성적인 판단을. 그래서 탐험이 점차 뭐해서 도매, 홀세일, 그러니까 그 우리 코스트코에 홀세일 써 있잖아. 그러니까 걔네 막 겁나 크게 팔잖아, 돗대기 하듯이. 그러니까 돗대기란 뜻이야, 플런더, 약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콜럼버스도 그렇고 바스코 다가마도 그렇고 걔네 자꾸 밖에 나간 이유가 뭐예요? 아, 나 너무 나가고 뭐 답답해서? MBTI 일해서 나간 거예요? 나가서 뭐 하려고? 세 배우려고. 그리고 우린 여기 유럽에서 안 나오는 거 갖고 오면 겁나 비싸게 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한 거야. 외국 땅 가서 겁나게 막, 그래서 제국주의가, 너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 너네 프랑스 요즘 골로 가고 있는 거 알아요 혹시? 프랑스 막 시위하고 난리 났었는데 최근에. 혹시 뉴스에서 한 번 본 적 없어? 아, 본 적 있어? 혜린이는? 지금 프랑스가 난리거든. 사람들이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야. 왜냐면 우리나라도 사실 이거 걱정이긴 한데 우리 막 국민연금 고갈된다 하잖아요, 인구가 없어서. 근데 지금 프랑스가 왜 그러냐면 얘네도 지금 사회복지 비용이 계속 늘잖아, 고령화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정부 재정으로 해결이 안 된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이 요즘 계속 지고 있잖아, 쇠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지금 좀 많이 심각해졌는데, 근데 지금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우리 후손들이 진짜 조직에 생겼으니까 우리 좀 허리띠 좀 졸라맵시다 라고 했어. 근데 싫어, 미친놈아,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싫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진짜 암울한 건 이대로 가면 프랑스 망해요. 진짜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 좀 저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왜 돈이 없냐라고 하면, 옛날에 진짜 잘 나갔잖아. 한때 프랑스랑 영국이 진짜 씹어먹었잖아, 세계를. 근데 프랑스가 지금 결국 저렇게 골골대는 이유가, 옛날에는 돈이 많았던 이유가 제국주의였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식민지 약탈하고 맨날 약한 애들 삥 뜯고. 프랑스 역사 보면 사실 쟤네 좀 양아치가 따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영국이랑.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쟤네가 빌빌대는 거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저 탐험이 계몽주의 사상에 따라서 그냥 외국에 가서 약탈하는 것에서 금을 찾기 위해 뭐로 바뀌었다? 더 virtuous는 무슨 뜻? 착한이야, 착한. virtue가 미덕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탐험이 약탈에서 뭘로 바뀌었다? 과학 연구로 바뀌었대. 됐지? Instead of conquerors, conquer가 정복하다거든. 그러니까 정복자 대신에 라는 뜻이에요. 콜럼버스 같은 아저씨들 대신에 explorers. 그래서 탐험가들 다 botanist. 너네 보테닉 우리 콩글리시 많이 쓰는데 botanist가 식물학자라는 뜻이에요. 식물. 그래서 botanist, physicists, astronomers, and anthropologists.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죠. 결국 그러니까 탐험이 과학 연구가 됐다 이 얘기죠. 자, nevertheless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면 앞에랑 흐름 반전된 거네. 이제 앞에가 만약 긍정이었으면 이제 부정이었으면 긍정으로 바뀌겠습니다. Even purely scientific voyages. 자, 과학 항해가
순전히 과학적이래. 순전히 과학이라는 말이 근데 nevertheless잖아. 그지? 뭔가 안 좋게 꼴 것 같지 않아? 근데 뒤에 보면 were intended to, intend가 의도하다라는 뜻이죠. To enhance the image of the sponsoring nation. 스폰서가 후원하다. 그러니까 후원하는 국가의 이미지를 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심지어 순전한 과학 항해가. 그러니까 과학을 위해서 탐험하는 거였잖아. 근데 그게 진짜 과학을 공부하려고 한 거라고? 과학을 공부하러 간 거야? 그러면 정치적 목적이잖아. 이미지 좋게 하려고. 그럼 부정이죠 이거. So in an 18th and 19th century equivalent of the Cold War space race. 너네 이거 냉전 시대 소련이랑 미국 우주에다가 누가 먼저 쏘네 마네 막 그걸로 엄청 싸웠잖아. 냉전 시대 때 저런 우주 군비 경쟁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미지 좋게 하려고 계속 보냈다라는 거죠. 그럼 저 때니까 저거 찰스 다윈도 저 때 아니야? 한 1800년대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It was no longer enough to merely find the world. Exploration now meant truly discovering it. 더 이상 그것은 더 이상 뭐하는데 충분치 않았다. To 그저 세상을 찾는 것만은 아니었다. 세상을 찾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했다. 이런 거지. 그래서 진정으로 찾는 걸로 바뀌었다. 이거 긍정이죠. 근데 nevertheless에서 부정으로 전환되니까 1번은 그러면 안 되겠지. 왜? virtuous랑 연결되잖아요. 1번은 그냥 탈락이에요. Curiosity had always been an exploratory motive, but in a national competition for prestige based on scientific discovery was something new. 호기심은 항상 뭐여왔다. 탐험의 동기, 이유가 되어 왔는데, 하지만 전 세계적 국제적인 경쟁이, 즉 for prestige가 명성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명성을 향한 이런 전 세계적 경쟁이 뭐에 기반하여? 과학적 발견에 기반하여 하는 게 뭔가 새로운 거였대. 오케이. 2번 될까 안 될까? 서연아 2번 될까 안 될까? 이 질문이 좀 어려운 게 해석이 좀 어렵죠. 일단은 너도 나도 지금 명성을 위해서 뛰어들었다는 거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탐험의 기본적인 욕구였다고 하고, 그리고 과학 연구에 따라서 이걸 하려는 경쟁이 뭔가 새로운 거였대. 그러면 새롭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전에는 약탈이나 하러 댕겼는데 이제 과학 연구에 기반해서 뭔가를 하려고 경쟁하는 건 새로운 거였다라는 건 이게 이제 뉴 노멀이 됐다는 거잖아. 그치? Even the ships were intended to reflect the new ideals under which they sailed with names such as Discovery, Resolution, Endeavor, Adventure, Geography, Naturalists, and Astrolabe? 뭐 어쨌든 이거는 좀 알면 좋은데 Endeavor 이거 노력, 열정적인 헌신, 노력 이런 뜻이에요. Endeavor. Reflect는 반영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혹시 3번 한 사람? 사실 3번 안 했어? 왜? 왜냐면 반복되는데 할만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 정관사 더 있죠? 이거 뭐 얘기한 거야? 탐험하는 배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그 탐험하는 배들이 뭐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한다. 새로운 이름에. 됐지? 근데 뒤에를 볼게요. Some ventures, such as the French mission in Ecuador to measure the shape of Earth,
were virtually devoid of non-scientific purpose. In this exploratory contest, a new figure emerged. The scientist hero conquering ignorance on behalf of the nation. 자, 4번 보면 일부 벤처, 우리 어드벤처 할 때 그 벤처요. 그래서 일부 애들은 가령 이런 것들 다 뭐 했냐면 were virtually는 여기서 사실상이라는 뜻이야. 사실상.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사실상 거의 그런 수준에 버금간다 이런 얘기로 할 때 쓰는 게 virtually고요. 근데 devoid 지금 없다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뭐가 없다? 비과학적인 목적이 없대. 그러면 비과학이니까 부정이지. 근데 부정이지. 그러면 긍정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러한 exploratory contest에서 figure는 인물이란 뜻이죠. 서윤아, 너는 4번이 맞다고 생각해? 5번이 맞다고 생각해? 왜 5번이 맞다 생각해? 일단 첫째, non의 devoid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긍정. 그러니까 순수 과학 그 자체였다라는 거잖아. 그걸로 진행이 됐는데 근데 이러한 탐험 경쟁, 이거 컨테스트가 경쟁이잖아. 뭐랑 연결돼? 이 디스가 여기 스페이스 워, 맘먹는 스페이스 워. 얘가 이걸로 연결되고 긍정이니까 nevertheless 하고 부정으로 흐름 전환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흐름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답 5번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알겠지? 자, 요약문은 선지 먼저. 요약문 먼저. The A between literary works can give them literary 문학 작품이죠. 문학 작품한테 A가 줄 수 있대요. added depth 더 추가적인 깊이, 그러니까 더 깊이 있게 해줄 수 있고 and make 만들어줄 수 있대요. them more 빈칸 for readers to read. 얘가 주어고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되고 to read for readers 이렇게 됐잖아. 투부정사는 목적격보에 온 형용사 수식하는 거고 형용사 수식하면 뭐뭐 하기에 라고 해석하시면 되잖아요. 앞에 있는 for readers는 뭐야? 독자들이 읽기에 목적격 보호하도록 더 만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A 하면 B 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원인과 결과 관계이고 무엇보다 일단 소재는 문학 작품이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독자들이 읽는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한번 풀어보죠. John Barth discusses in the Egyptian papyrus. 우리 파피루스 알죠? 이집트 파피루스요. Complaining that all the stories have been told. 이집트의 파피루스에 대해서 의논한다. 얘기한다. 그러니까 엄청 옛날이잖아. 그러니까 엄청 옛날에 파피루스에 뭐라 써 있었냐면 모든 이야기가 다 have been told. 이미 다 얘기했다라는 사실을 투덜거렸대. 그래서 and that 그리고 therefore nothing remains for the contemporary writer but to retell them. 자, 이거 해석 안 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집션 파피루스가 얘기하는 게 너네 이거 어디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집트의 옛날 고대 문헌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있었대. 요즘 것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 고대 이집트 기원전 이집트에도 요즘 것들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냥 꼰대 마인드는 그냥 본능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가져오면 그 옛날부터 우리는 대대손손 이래왔다 이 얘기거든. 그래서 이집트에서 우리가 발굴한 파피루스에 보면 그 파피루스가 뭐라고 투덜대냐면 모든 이야기가 다 이미 썰을 풀었고 그래서 that 이거 지금 that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러므로 Nothing remains for the contemporary writer. contemporary는 무슨 뜻? 현대. 그러니까 이 현대가 지금 우리 오늘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집트 그 고대 이집트 당시에 지금 이 파피루스를 쓰는 이 지금 시점 얘기한 거야.
그 현대 작가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대. 왜? 이미 다 얘기해버렸으니까. but은 여기서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뭐를 제외하고, 전치사로 쓰면 뭐뭐를 제외하고 라고 해야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 빼고는 남은 게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돼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어쨌든 제일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얘들아 이러고 그냥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파피루스 예실 이거 나름 지문 문제가 좀 괜찮은 게 파피루스에 갇히면 안 돼. 스토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랑 연결되는 거야? 우리 요약문 먼저 읽었잖아. 문학 작품에 연결되는 거야. 아, 문학 작품이 이미 다 쓰여 있어서 이젠 그냥 지금 있는 거 다시 읽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야. 됐지? 이렇게 잡고 가야 돼. 자, that papyrus describing the postmodern condition is 4,500 years old.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postmodern 현대 이후,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할 때 그거야. 그래서 그게 4,500, 4만 5천 년 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this is not a terrible thing, though.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묘사하는 게 엄청 옛날이다.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끔찍한 게 아니다. 디스는 이거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있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는 게 끔찍한 게 아니래. 그럼 좋은 거네? 그럼 리테일을 긍정으로 본 거네? So writers notice all the time that their characters resemble somebody. 그래서 자기네 캐릭터가 누군가를 닮았다? 이거 얘기한 거잖아. 그치? And they go with it. 그리고 그거랑 쭉 나아간다. What happens? If the writer is good, it's usually not that the work seems derivative or trivial. derivative, derive 알지 너네? 뭐뭐에서 비롯되다. 그래서 너네 이거 derivative 명사 쓰면 그 파생물이란 뜻이야. 파생된다. 그러니까 파생된 거니까 독창이야, 따라한 거야. 그래서 따라한 거니까 독창적이지 않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작가가 되게 창의적인 작가여서 그래서 되게 진부하지도 않고 아니면 되게 시덥지 않게도 쓰지 않는데 나시라 했으니까 되게 잘 쓴대. 이거 뭐랑 같은 말? 이거 그냥 물어볼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혜린아. 독창적이지 않고 시덥지 않다. 이거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필자 입장에서. 안 좋은 말 같은데 뭔가 안 좋은 말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누가 봐도 대놓고 안 좋은 말 써있는데 안 좋다고 하면 또 저 양반 아니라고 할 것 같고. 서연아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 자 좋은 말이에요. 다시 자 작가가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봐봐. 똑같은 거 다시 얘기하는 게 즉 다른 거랑 좀 비슷하게 쓰는 게 나쁘다? 아니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러니까 독창적이지 않다는 게 남 거 따라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작가가 되게 뻔하지 않고 진부하지 않은 작가여서 되게 잘 쓰는 작가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뒤에 봐, opposite이잖아.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구릴 거다 이 얘기야 지금. 그래서 the work actually acquires depth. depth 나왔다. 아까 depth 있었잖아. and resonance. resonance가 공명. 물 떨어지면 파파파파 하면서 울리는 거. 그러니까 공명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좀 울림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from the echoes and chimes it sets up with prior text. prior 무슨 뜻? 이전에. 그러니까 이전의 글과 함께 만들어진 이런 메아리와 우리 차임벨 할 때 차임 그런 메아리와 멜로디에서 우리가 공명과 깊이감을 얻을 수가 있다. Weight from the accumulated use of certain basic patterns. 그리고 accumulate가 축적이죠. 계속 쌓아온 거에 무게감인 거잖아. 자, 쌓아 올라왔다는 게 그거 뭐랑 같은 말이에요? 한 거 쭉 계속 쌓아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게다가 works are actually more comforting
그리고 작품들이 훨씬 더 뭐한다? 보기 편할 거래. 왜냐하면 we recognize elements in them. 예를 들면 너네 기생충 다 봤어? 기생충 왜냐면 그 막 황금 종려상 이런 거 상 탄 영화들 있잖아. 내가 몇 개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나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깊이감이 없다 보니까. 근데 기생충은 내가 되게 편했던 게 뭐냐면 뭔가를 되게 막 거창한 걸 안 보여주려고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잖아. 막 뭔가 왜냐면 내가 지금 올해 노벨 문학상 받으신 분 작품 그 이북 리더기에 다운받았거든. 지금 2페이지 읽고 말았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시작부터 너무 난해해갖고 아 이걸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 그래서 부담돼서 잘 못 읽겠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면 뭐 한다? 편하게 만들어준다. 왜냐면 우리는 elements in them from our prior reading 그 전에 읽은 것으로부터 그 요소들을 인식하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독자들한테는 편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I suspect that a wholly original work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의구심을 갖는다. 뭐냐면 wholly 전체적으로 독창적인 작품이 one that owed nothing to previous writing. O A to B, A를 B에 빚지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글쓰기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완전히 생 오리지널인 작품, 독창적인 작품은 would so lack 여봐 익숙함이 없어서 그래서 as to be quite discouraging to readers 오히려 독자들에게 읽고 싶은 마음을 없게 만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끝났네 뭐 하면 인과관계였잖아 독자들이 오히려 뭐 한다? 읽기가 편하다 뭐 하면? 그 전의 작품과 비슷하면 그래서 역설적으로 잘 봐. 오히려 똑같으면 뻔해서 싫다는 거잖아. 근데 또 반대로 문학 작품이 너무 독창적이면 또 어때? 또 그러면 또 읽기 힘들다 그러고. 그지? 그러니까 오히려 익숙함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독자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1번 하시면 되죠. 컨비니언트도 맞을 것 같고요. 자, 3번의 디맨딩 뜻 뭐예요? 뭐라고? 우산? 부담, 디맨딩 우리 이거 콩글리시로 많이 쓰거든. 와 이거 너무 디맨딩한데? 그러니까 디맨딩이 되게 빡세다는 뜻이야. 힘들다. 어른들 많이 써. 저기 회사원들 영어 겁나 많이 쓰거든. 아 그거 너무 그 태스크 너무 디맨딩한데요. 니네도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 대기업 다니면 대기업에도 영어 오질나겠습니다 진짜. 막 왜 너 능력이 안 돼? 이러면 되는 거야. 왜 캐파가 안 되니? 막 이러면서. capability 줄여서 얘기한 거냐? 태스크 그냥 업무라고 하면 되는데 태스크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그냥 가치 평가 이러면 valuation 막 이러고. 근데 진짜 많이 써요 영어. 표정이 하려고 이런 표정이네. 안 할 거야. 자 그러면 6질문 했으니까 꼭 복습 다 해오시고요. 아시겠죠?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